안녕하십니까, 박미수 세무사입니다. 오늘은 상속 관련된 이야기인데,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그 상속세 적용할 때 차이 나는 부분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실제로 요즘에는 이제 비거주자들도 많다 보니까, 자녀분들이 유학을 가서 뭐 자리를 잡고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속세를 신고하다 보면 거주자 비거주자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, 아예 자녀들이 다 비거주자인 경우도 종종 생기거든요. 이런 경우에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, 요걸 좀 설명드릴 건데, 일단은 신고 기한부터 다릅니다. 상속세 같은 경우에 신고 기한이 6개월인데 비거주자는 어쨌든 해외에 있다 보니까 시간을 좀 더 줘서 9개월 내에 신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과세 대상 재산은 전에도 이제 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,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재산과 해외 재산을 다 합쳐서 상속세를 내는 거고,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죠. 이제 해외 재산에 대해서 따지지 않는다. 이 부분이 다른 거고요. 그리고 이제 그 공제되는 거, 상속세 신고할 때 공제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, 공과금, 장례비, 그리고 이제 채무 관련된 부분을 빼주거든요. 이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. 근데 이제 거주자인 경우에는 이제 모든 공과금, 국내에서 나오는 모든 공과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빼주는데, 비거주자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한 공과금만 빼줍니다. 이게 좀 다르고요. 그러니까 거주자인 경우에는 해외 모든 재산까지 다 포함해서 신고하기 때문에 해외에든 뭐든 어쨌든 낼 부채에 대한 걸 빼주는 건데,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공과금에 대해서만 빼준다. 요게 차이가 있고요. 이제 장례 비용 같은 경우에 요건 좀 너무한 것 같긴 한데, 얼마 뭐 되지도 않겠지만, 장례 비용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장례 비용을 빼주고요. 근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장례비 공제가 없습니다. 이거 좀 치사하죠. 뭐 1000에서 뭐 1500 요 정도 사이인데, 어차피 장례비 해봐야 500에서 1000, 500에서 1000이거든요. 근데 그것도 안 빼준다. 왜냐? 비거주자니까. 이렇게 돼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채무 같은 경우에 거주자는 모든 채무를 이제 공제를 해주는 거고, 비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하겠지만 국내에 있는 상속 재산에 잡혀 있는 채무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줍니다. 그리고 이제 가세 표준을 계산할 때 좀 다른 게, 이제 공제들이 쭉 있는데, 거주자인 경우에는 뭐 기초공제 2억, 뭐 가업상속공제, 영농상속공제, 기타 인적공제, 뭐 일괄공제, 이렇게 쭉 공제들이 있는데,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의 적용을 못 받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비거주자가 공제되는 건 딱 두 개 있는데, 기초공제 2억 되는 거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뭐 500만원 요거 공제되는 거 두 개 외에는 나머지 상속 관련된 공제는 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생각이 틀린 게 나오는 게 뭐냐면,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그냥 자녀만 있으면 5억까지 일괄 공제되고, 배우자 있으면 10억이다. 이게 최소.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, 비거주자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는데, 그게 아니라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일괄 공제 자체가 적용이 안 되고 기초 공제만 적용이 됩니다. 오늘 이제 내용은 좀 심플하긴 한데, 이제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 상속세 계산이나 이런 부분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, 거주자냐 비거주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공제가 거의 없어진다. 이런 부분. 그리고 신고 기한이 좀 더 3개월 늘었다. 그리고 장례비 공제는 없다. 공과금 뭐 이런 채무에 대해서도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빼준다. 이런 부분에 좀 차이를 아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지만 내용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